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두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은 1931년 경남 합천군의 작은 초가집에서 7남매 중 5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두환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한문 지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을 개천으로 밀쳐서 꼬나박는 사건 때문에 그 보복을 피하여 만주로 이주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 1939년 만주 길림성으로 이주하였고 전두환의 아버지는 만주에서 중국인의 한의원 일을 도우며 일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논밭 일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9세가 되어서야 호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나 주변 마적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해서 전두환의 가족은 1941년 다시 대구로 귀향하였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대구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못 살아서 일주일에 보리밥을 2번 먹으면 다행이었고 점심을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전두환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익힌 한의업으로 가족들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만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쳤을 뿐이고 대구에 와서 편입학을 할 수가 없어서 독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1944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하여 1947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운동을 아주 좋아해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로 골키퍼를 맡았고 축구반 주장을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 어렵게 공부를 했고 학창시절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전두환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여 노태우, 김복동, 백운택 등을 만나게 됩니다. 전두환은 육사에서 치르는 시험과 고된 훈련에 시달려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육사 11기는 기존의 육사 기수가 짧은 시간을 수료하고 장교로 임관한 데 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학제를 봄따라서 정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4년제 교육으로 11기생들은 자기들만이 정규 육사 1기로 여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전두환은 육사에서 가르치는 미국식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서 늘 공부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불을 꺼야 했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화장실 불빛 아래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노력을 했지만 성적은 그다지 오르지 않고 늘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늦게 입학하고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남들보다 기초적인 학업 실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두환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육사에 들어와서도 축구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1955년 한국 최초로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11기생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군에 배치되었습니다. 힘겹게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은 공개 석상에서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군대에서는 단연코 으뜸가는 장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두환은 육사 졸업 앨범에 멸사 돌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한다는 말로 전두환의 성격과 군생활의 자세를 드러내는 말로 보입니다. 1958년 중2인 전두환은 가난한 처지에서 당시 장군인 이규광의 딸 이순자와 결혼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게 되자 신부 측에서 경제적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 집안일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염려 말고 결혼하자 라고 결혼을 재촉하게 됩니다. 결혼하고는 8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되자 살림은 처가에 맡기고 자신이 받은 봉급을 동료들이나 부하들에게 쓸 여유가 생겨
친구나 신복 후배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전두환은 후배들을 꽤 잘 챙겼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어려울 때는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후배를 잘 챙기는 전두환의 모습에 후배들이 사적으로 전두환을 잘 따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진급이나 보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두환은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며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후배가 주말에 전두환의 부대를 찾아가자 전두환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 후배에게 밥을 사주고 갈 때 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집을 처음 장만해서 새빵살이를 면한 후배가 전두환과 이순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전두환은 이것저것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밤에 조그마한 중고 냉장고를 한 대 보내주었습니다. 부하의 집을 둘러보고 돌아가 궁리 끝에 자기 집에 있던 냉장고에 음식물을 빼고 그것을 보내준 것입니다. 전두환이 대령 시절 유능한 후배가 자신을 짝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혼녀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군 복무에 지장을 받게 될까봐 그 후배 장교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그것을 알고 대신 그 여자를 만나 결별을 단판 지어 주었습니다. 전두환은 잘 뻗어나가는 후배들의 민원 창구이자 고충 해결사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화끈하고 베풀 줄 아는 유능한 선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이 챙기는 후배는 군부 내에서의 모든 후배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사조직인 하나의 소속의 후배에게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하나의 소속의 후배 군인들이 전두환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당시 대위인 전두환은 혼자서 쿠데타 본부인 육군본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쿠데타의 지도자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전두환을 쫓아내려는 주변 장병들과 험악하게 대립하며 고성이 오가자 이 소리를 들은 박정희는 전두환을 불러들입니다. 5.16 쿠데타를 지지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왔다는 전두환의 기계와 배짱이 당시 박정희 소장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들은 전두환은 쿠데타 지지를 표명하며 육군 사관 생도들의 지지 데모를 동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박정희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누차 군복을 벗고 함께 정치권에서 일하자는 권유를 했지만 전두환은 사양하고 끝내 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수석민원비서관과 중앙정보부 제7국 인사과장을 역임합니다. 박정희의 전두환에 대한 신임이 전두환을 군부에서 선두주자의 위치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지만 군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를 거절합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이 국회의원 출마를 마다하고 군에 납기했다는데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그 후에도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1967년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 대대장으로 청와대 경비를 맡게 되어 박정희의 곁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30대대장은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운 장교를 임명하던 시기였습니다. 30대대장의 권한은 막강해서 전두환은 박정희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한때 박정희의 양아들이라고까지 소문날 정도로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전두환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30대대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는 권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권투 해설자 대신에 전두환의 입담 좋은 구수한 해설을 듣곤 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와 독대한다는 것은
권력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전두환은 이렇게 권투 해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정희와 독대를 하곤 했습니다.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운 것이 알려져 전두환이 사단장 시절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인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제1공수특전단장에 임명되어 500회 낙하 기록을 세울 만큼 적극성을 보여주며 육사 출신의 중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육사 출신 장교들의 친선단체인 북극성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부하 회원들의 민원에 발벗고 나서자 군 내부에서 청탁을 가장 많이 받는 장교로 알려지게 됩니다. 전두환은 상관에 대한 처세술이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과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은 서로 거북한 관계였고 은근히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전두환은 양쪽 모두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 박종규는 전두환이 육사 출신 선배들보다 자신을 더 따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종규에게 깍듯했습니다. 전두환은 윤필용에게도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경쟁 관계로 자칫 한쪽으로부터 경원되기 쉬웠으나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전두환의 처세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본국에서 경력차 오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접대하는데 더 정성을 쏟습니다. 전투는 부하들이 수행하고 전두환은 전투보다는 본국 소식과 방문하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더 열중합니다. 전두환의 이 같은 처세술은 하나회가 아닌 동기생이나 선배들에게는 권력 주변의 움직임에만 신경 쓰는 정치 장교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전두환이 한화회를 만든 배경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여집니다. 일부 동기생들은 전두환을 육사 시절에 공부도 못하고 축구에서나 한가닥하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의 촌놈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교수직에 있던 동기생들은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데모를 이끌어내어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얻어서 잘 나가는 전두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화회는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각 후배 기수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교들을 중심으로 만든 사조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한화회를 비호했는데 왜 박정희는 한화회를 비호했을까요? 박정희는 쿠데타로 만들어진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주로 영남 출신 장교들로 만들어진 한화회를 용인하고 지지했습니다. 한화회는 진급과 보직에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화회는 12.12 쿠데타 때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화회 선배의 명령만 따르는 하극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두환식의 의리는 군대 내에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챙기는 편가르기로 군대 내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